아, 됐다. 녹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오, 왜 이렇게 감각이 대단한데요? 자, 다시 녹화를 다시 했으니까 볼게요. 다시 한 번만. 네, 어쩔 수 없이 녹화를 안 해가지고 녹화 지금부터.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있고 얘가 증가냐 감소하냐는 도함수의 무엇? 부호! 부호랑 연계되고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플러스 양수,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마이너스다. 그리고 아이고 이걸 다시 해야 되네. 자, 간단하게 할게요. x2가 x1보다 크면 그때 함수값이 x2가 그러니까 원래 큰 함수 x 값이 들어간 함수 값이 크면 이게 y 값이라고 한다면 x가 증가했을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증가예요. 이거는 여기서 수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함수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값은 얘가 큰데 함수값은 반대가 되면 이게 감소다. 이게 증가, 이게 감소다. 그래서 평균 변화를 그려보면 평균 변화를 얘네 둘 갖다가 위에 상황 갖다 해볼게요. 위에 상황 갖다 해보면 얘가 크니까 이쪽이 크다는 건 여기가 양수. 여기도 얘네 둘 중에 만약에 얘가 크다면 이것도 양수.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기울기가 양수는 증가한다. 증가는 항상 기준이 x가 커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커지면 증가고 작아지면 감소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미분을 배워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어떤 값을 넣으면 그게 미분 계수가 되겠죠. 3을 넣었다. f'3이 플러스다. 그러면 3이라는 곳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증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얘기예요.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도함수는 플러스.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반대로 하면 원래 함수가 플러스로 지금 나오고 있으면 이걸 토대로 원래 함수가 도함수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증가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든 아니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든 증가하고 있다면 그 함수는 미분했을 때 당연히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미분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도함수가. 근데 여기 등호도 들어가요. 등호도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증가함수가 일시적으로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증가하는데도. 그건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기준을 지금 이렇게 좀 익혀놓으면 좋겠어요. 등호가 들어간다. 감소함수 마찬가지로 감소하긴 하는데 잠깐 0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감소한다고 하면 항상 계속 감소하더라도 미분 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유명한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그렸는데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관계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되죠. 그래서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 2차 함수가 도함수가 될 거예요. 도함수. 우리가 아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얘가 도함수고 얘가 원래 함수예요. 그럼 이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여기서 어떻게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느냐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알아보려면 우린 뭘 봐야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돼요. 부호를 보면 돼요. 부호를 보기 위해서 도함수 그릴 때 우리 항상 도함수 그릴 때는 얘가 필요해요. 요거 x축이에요. x축이 있어야 되고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릴 때는 x축 함부로 절대 그리지 않아요. 어디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적분해 보면 적분상수 c 생기는 거 기억나시죠? c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항상 fx와 f'x는 두 개를 만약에 동시에 그린다 그러면 항상 f'x는 x축이 필요해요. 왜냐면 뭐 때문에? 부호 때문에. 너무 어색한가요? 영상이 어색하게 찍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부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당연히 여기가 0이니까 기준이 이게 y는 0이죠. x축이 다른 말로 하면 본명이 y는 0이에요. 이 지역이 플러스고 이 지역도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렇게 구성되고 그 얘기는 도함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 알파라는 값에서 0이 되면 그 전까지는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알파를 기점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아니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꼭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이렇게 직선으로 뚝뚝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정확하게는 미적분에서 변곡점 얘기할 때 이게 도함수라고 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를 배울 때 거기서 정확하게 배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학 2 교과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된다. 또 여기 보면 자, 이거는 많이 플러스고 이건 조금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좀 줄겠지. 그래서 증가는 이 기울기가 조금 감소하죠. 완만해지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여기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항함수는 전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둥글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된다 정도로 사실 여기선 넘어가요. 수퇴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이계도함수까지 알면 알 수 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수퇴선은 3차랑 4차밖에 안 하거든요. 3차랑 4차. 다른 거는 안 해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 그래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차, 4차 갖다 하고 미적분 들어가면 별의별 함수를 다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함수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리는 기준을 먼저 얘기할 건데 이거예요. 증감표라고 그래요. 증감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표로 나타낸 거예요. 증감표. 이 증감표는 수능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그릴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조금만 진행해도 극대극소 구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0 되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학교 내신 중에 이제 아주 까탈스럽게 채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리 논술이나 아니면 약수령 논술이나 이렇게 수학 관련한 논술에서는 여기가 왜 극대고 여기 극소인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증감표를 꼬박꼬박 그릴 때가 있어요. 꼬박꼬박.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 근간이 된다.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증감표로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 이제 10점짜리 시험이 서술형이 있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극대극소건 아주 기초. 오늘 수업만 들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10점짜리를 전부 1점을 줬어요. 전부. 선생님이 깎았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증감표를 안 그려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건 너무한 건데 증감표를 굳이 왜냐면 이거 오늘 이렇게 보고 나서 증감표를 최소 수투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미적분에서는 보겠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교과서를 폈더니 교과서 맨 뒤에 해설에 모든 문제가 증감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본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어요라든가 왜 이렇게 되어가 전부 증감표인데 우린 이걸 안 할 거고 수투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자 3차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4차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보면 증감표는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냐면 미적분 수업할 때 이제 증감표를 그릴 거라 x가 있는데 이때 x는 뭘 기준으로 선정하냐면 이제 이슈가 되는 지금 요 기준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0이 되는 값 두 개를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써주고 그 외에 애들은 점점점으로 할 거예요. 이제 조연들이죠. 점점점점점점. 이쪽에도 수도 없이 많은 x 값들이 있고 여기도 이 사이도 많이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미분 도함수를 먼저 써요. 항상 순서는 도함수 그 다음에 함수값이고 미적분에서는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계 도함수를 쓸 거예요. 이건 이제 곧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증감표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보다 훨씬 중요할 거예요. 어쨌든 우린 지금 이게 안 배웠으니까 교과정에 없어요. 수투는. 이게 없으니까 요것만 할게요. 그럼 0이고 0 되는 건 알겠는데 얘 뭘 따질 거냐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거예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보고 판단해보면 플러스에서 여기서 0 되고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원래 함수는 fx는 알파일 때는 당연히 함수값 f알파를 쓰면 되고요. 베타일 때는 베타를 집어넣어서 f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f 알파고 요 값이 f 베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증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줘요. 화살표. 감소한다는 뜻을 이렇게 증가한 뜻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요거에 대한 걸 원래는 이계도함수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할지 이렇게 증가할지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얘기가 이제 변곡점과 포함해서 이계도함수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 교과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도 이계도함수를 거의 여기서 쓰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대 또는 극대값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역시 여기도 극소라 그래서 극소값, 극소 또는 극소값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그래요. 극값. 극값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랑 다른 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극대고 여기도 극대고 여기도 극대고 여기도 극대예요. 극대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극소고 여기도 극소고 여기 극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극값이라고 할 거고 여기 보면 얘가 극대지만 이름은 극대이지만 여기가 극소거든요. 근데 극소가 더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프가 형태에 따라서 바뀐다. 결국은 극값은 상대적인 거. 그 기압, 고기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기압, 저기압 할 때 고기압은 예를 들어 뭐 10,000 헥토파스칼이라서 고기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주변보다 높으면.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극값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잘라봤을 때 옆에보다 얘가 올라가 있으면 극대값. 이쪽도 옆에 양쪽보다 작으면 극소값인데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A라는 걸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X가 A라는 걸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여기서 어떤이라는 건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잘랐을 때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오더라도 fa가 걔보다 크거나 같으면 특정 구간에서만 어떻게 자르든 특정 구간에서만 이런 곳이 한 군데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극대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a에서의 함수값이 작으면 요 안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의 최소값이면 극소라고 한다. 그래서 극대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당연히 극대예요. 왜냐?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제일 높으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얘도 극대예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미분이 원래 불가능해요. 미분 가능한 건 둥글게 좌 미분계수 우미분수 같으려면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는 뾰족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둥글게 돼야 되는데 뾰족하지 않더라도 극값이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위에 판판하거든요. 이때도 이런 값들을 다 극대라고 할 거예요. 이 높이가 극대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저는 다 같은데요. 같아도 이 부등호는 성립은 해요. 이렇게 등호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극대다. 심지어 이제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은 극대이자 극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값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이고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걸 순간에 이건 또 극값의 그 정의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문제 풀 때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거진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올 건데 때에 따라서 2차 함수 나오겠지만 다항 함수들이 보통 나오는데 미분이 가능하고 만약에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은 극대, 극소 포함을 갖는다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미분 가능하다,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A는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값이다. 그럼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0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되고 있나요? 어려운 내용은 애초에 아니에요. 예. 네. 여기 구간에선 가능하다는데 이 그래프는 여기가 불가능하죠. 뾰족은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아프겠다. 이건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것도 뾰족하다고 칠 거예요.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보고 그게 아니라 각이 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서 도함수 형태가 이렇게 미분 가능할 때 A에서 극값을 간다 그러면 미분에서 0 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극값을 찾아라 아니면 극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당장 뭐 할 거냐면 극값이라는 게 어쨌든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 보이는 대로 부호가 그러니까 극값이 아니 도함수 값이 0 되는 곳을 찾을 건데 0 된다고 무조건 극값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미분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도함수가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럼 부호를 따져보면 1보다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가 중요해서 요 얘기를 빼먹었어요. 일단 극대극소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요거는 이제 정의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어쨌든 증가하다가 감소해줘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양쪽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에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되면 도함수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되면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면 극대가 되고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감소 올라가면 극소가 돼요. 이렇게 양쪽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얘가 0 되는 값이 1이고 얘가 0 되는 값이 2인데 1하고 2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는 무조건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어요. 지금 눈에 보다시피 바뀌기도 하고 이 그래프 빼고 보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F'1은 당연히 0이죠. 0이에요. 1 넣으면 0이 되죠.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F'에다가 1보다 조금 큰 거 넣어볼게요. 1보다 조금 큰 거. 그럼 여기다가 1보다 조금 큰 거 넣으면 여기는 어쨌든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1보다 조금 큰 거를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음수예요. 자, F'에다가 1보다 좀 작은 거 넣어볼게요. 그럼 1보다 좀 작은 거 넣으면 여기다 1보다 좀 작은 걸 넣으면 색깔 바꿔서 1보다 좀 작은 걸 넣으면
여기가 0보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원래 1이면 정확하게 0인데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여기가 조금이라도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1보다 조금 크냐 작냐는 의미가 없어요. 네. 1보다 크냐 작냐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2로 뺄 거니까. 어쨌든 여기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 인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그 값을 가질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1을 넣으면 0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크냐 좀 작냐에 따라서 얘 자체가 부호가 바뀌어요. 뿔마가 바뀌죠. 얘 혼자 부호가 바뀐다는 건 여기에 부호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100%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부호가 안 바뀔 거거든요. 반대편인 얘는 0 되는 것이 다른 곳이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다시피 1하고 2는 가깝지만 1을 들어갔을 때 0이고 1보다 조금 크면 양수 조금 작으면 음수인데 여기는 바뀌는데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뀔 거예요. 1보다 좀 큰 거에서 2를 빼나 1보다 좀 작은 거에서 2를 빼나 충분히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부호는 안 바뀐다고요. 그럼 부호가 얘 때문에 바뀌니까 요 인수가 하나 있으면 0 되는 1에서는 여기에 부호를 바꿀 거예요.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면 이게 그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만들었는데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인수가 x-1이 있다 그러면 1 넣으면 0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1 넣으면 0 되고 동시에 1에서 무조건 그 값을 가져요. 걔가 극대든 극소든 양쪽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마찬가지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에서 0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땐 0이 될 건데 2보다 좀 큰 거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2보다 좀 작은 거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긴 똑같이 계속 플러스일 거고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했느냐? 두 번째, 만약에 미분했을 때 이렇게 3차 함수인데 여기 제곱이 걸릴 수 있죠. 인수분해 했는데 완전 제곱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넣으면 0이 돼요. 그러니까 f'1은 일단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할 게 뭐냐면 그 값을 구하려면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을 건데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 됐어요. 하지만 얘는 그 값이 아니에요. 왜 그 값이 아니냐? 여기 제곱이 걸리는 바람에 1을 넣었을 때는 0인데 1보다 조금 큰 걸 넣어볼게요.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여기가 양수고 제곱이 걸렸으니까 플러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1보다 좀 큰 거 넣어봤자 2에서 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수. 그런데 F'에다가 1보다 작은 거 넣어볼게요. 이번에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여기가 1보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부호가 바뀔 뻔 했는데 여기 제곱이 걸려 있잖아요. 똑같이 플러스가 돼요. 즉 제곱이 걸려 있을 때 인수분해 했는데 제곱이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 넣으면 어떤 값을 넣으면 0이 되긴 하겠지만 걔보다 좀 큰 걸로나 작은 걸로나 부호는 제곱 때문에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1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증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예시로 그려놨는데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가 3개 있으면 1, 2, 3 이거 이따가 지우고 다 이거 설명 한참 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1에서 0 돼야 되고 2에서 0 돼야 되고 3에서 0 돼야 돼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할게요.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요거는.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 인수를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에서 중근이 돼서 1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1에서 0 되고 2에서 0 돼서 1,0을 지나고 2,0을 지나는데 여기 제곱이 걸렸기 때문에 0이 되는데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팅 튕겨서 접해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랬을 때 여기 부호를 볼게요. 자, 요거랑 요거랑 연결. 만약에 얘가 f'x라면 부호를 보면 부호 f'x 도함수에는 우리가 항상 부호를 봐야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부호가 바뀌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 2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보면서 익숙해지면 훨씬 편할 건데 부호 자체가 1에서는 어쨌든 바뀌지 않는다. 미분했는데 인수분해 했는데 2차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0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1 넣었을 때 미분해서 0대 1 넣으면 0대 그럼 1에서 그 값이냐? 아니에요.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제곱이 걸리면 생긴다. 제곱뿐만 아니라 4제곱, 6제곱, 뭐 100제곱, 짝수 제곱이 생기면 위에 이렇게 차수로 올라가면 거기선 그 값을 갖지 않아요. 이제 진짜 실제적인 얘기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준은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그렸고 만약에 최고창이 0보다 작으면 이게 반대로 돼요. 이따가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0보다 크면 3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그려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요. W처럼 이렇게 생겨져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준은 A가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딱 단순해지는데 3차는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고 4차는 이렇게 되고
5차는 이렇게 되고 6차는 이렇게 되고 7차는 이렇게 되고 8차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다고 일반적으로 개형이 그래요. 그럼 왜 그려지느냐를 뭘로 따지냐면 지금 이 증간표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를 따지는데 우린 이걸 그냥 익히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라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갈 거고 3차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가 높이가 극대 여기 높이를 우리가 극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꿀렁꿀렁 출렁출렁하게 3차가 그려질 때는 미분에서 0 되는 곳이 여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보이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미분했는데 0 되는 게 두 군데다. 그러면 한 군데서도 부호가 바뀌고 또 다른 곳에도 부호가 바뀐다. 여기서 증감이 바뀌었죠. 여기도 증감이 바뀌었다. 여기 증가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두 번 바뀌면 이렇게 생기고 만약에 미분했는데 미분하면 당연히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거예요. 2차. 2차 함수에서 0 되는 값은 당연히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죠. 2차 방식은 중근일 수도 있어요. 중근이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기울기가 0은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계속 증가해요.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걸 좀 그려볼게요. 이걸 미분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중근을 간다는 건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0이. 이게 F'이다. 그러면 부호를 보면 뿔뿔뿔뿔 0 됐다가 다시 뿔뿔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뿔뿔뿔뿔 0 뿔뿔뿔.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잠깐 멈치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그 다음에 아예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0 되는 값 찾았을 때 허근일 수도 있어요. 아예 실제로 0 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이게 판별식 0보다 작다죠. 부호를 보면 뿔뿔뿔뿔뿔뿔뿔이죠. 도함수에는 부호를 봐야 돼요. 이게 0이고 항상 x축을 기준으로 봐서 위에 있으니까 뿔뿔뿔. 그러면 증가. 여긴 잠깐 멈칫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길이가 0인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누가 보면 이게 3차 함수야 싶을 정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질 조건 3차에서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그 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그 값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 값이 없어요. 이거 그 값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증감이 부호가 바뀌든 아니면 내가 주변보다 높아야 되는데 여기를 잘라봐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무조건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가져요.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생긴 게. 그때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을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은 그 값을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인데 이걸 여기랑 요거랑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 특히 그 값을 갖지 않을 때 이 그래프 두 개를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증가함수. 따라서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값을 갖지 않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풀어요.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고1 때 수화에서 배울 때 증가 아니면 감소로 배워요. 연속함수에선. 그래서 1대1이라는 말이 나오면 역시 똑같이 요거. 그 다음에 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거 써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플에는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요 얘기가 1대1과 똑같다.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증가감수, 이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문제만 풀어도 다 익혀져요. 어렵지 않게 익혀지는데, 요거. 원래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4차 함수도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생기는데 4차 함수는 이런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마치 그 미끄럼틀 한번 이렇게 언덕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한 번만 꺾여서 이게 4차 함수긴 한데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너 2차 함수 하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는 4차 함수인데 눈으로 봤을 때 2차 함수처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4차 함수가 있어요. 일단 미분해 보면 이 녀석도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 있죠. 극값이. 극소, 이거 둘 다 극소예요. 극대. 그래서 극값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건 0 되는 곳이 따로따로 세 군데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따로따로 세 개 있다는 거는 4차 함수를 미분한 3차 함수가 는 0에서 3차 방정식을 만들면 3차 방정식 근이 최대 3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 군데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에서 0이 되면 이렇게 그려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밑에서 보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다 그러면 알파에서 0이 되고 만약에 베타에서 0이 되고 감마에서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게요. 그럼 얘가 도함수예요. 도함수. 4차를 미분해서 3차가 됐고 0 되는 값이 만약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군데에서 0이 된다. 그럼 우리는 도함수에 뭘 볼 거냐면 부호를 볼 건데 부호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가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증간표로 그려가지고 저거 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알파 전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알파를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이제 증가하게 되고 다시 베타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다시 감소하게 되고 감마에서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게 분주하게 번잡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미분을 했는데 만약에 미분했는데 4차를 미분해서 3차가 됐는데 실근이 2개일 수가 있어요. 3차 방식은 항상 근이 실근이 종류가 다 3개가 아니라 2개가 뭉쳐서 중근으로 걸릴 때가 있죠. 중근으로 걸린다. 그게 지금 요거라면 요 모양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제곱이 걸려서 근의 개수가 1하고 2, 2개다. 실제로는 3개죠. 3차 방식은 근이 무조건 3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개라고 표현해요. 실근이 2개가 되면 지금처럼 하나가 중근이 걸리는데 이때 부호를 보면 마마마마 0 됐다가 마마마마마마 플러스로 바뀌죠. 도함수에 우리는 부호를 볼 건데 미분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즉 실근이 2개라면 두 군데서 0이 된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 데서 마이너스 때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다가 여기서 잠깐 멈칫하고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해요. 그러다가 알파까지 와서야 그제서야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 반등에 성공해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극소고 여기는 극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지막 4차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 상하게 너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미분을 했는데 4차를 미분을 했는데 미분했을 때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개냐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한 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3중근 요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싹 지우고 한번 요거 정리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실근이 실제로 근이 하나다 그러면 실근이 한 개고 두 개는 허근이에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해서 1이 실근이고 나머지 허근 나오잖아요. 오메가로 배웠던 이런 스타일처럼 실근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호를 볼게요. 부호 지금 도함수 미분했어요. 4차 미분해서 3차 됐고 3차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근데 0 되는 게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부호는 마이너스 역대 이후로 플러스 그러니까 한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전까지 감소하고 있다가 알파를 기점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극값이 하나 극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차 함수도 이렇게 잘라서 뭐라고 할 거냐면 문제에서 어떤 4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 a가 양수일 때 극대를 갖는다. 그럼 극대를 가지려면 4차 함수가 저 밑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서 튕겨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 이때가 극대인데 극대를 갖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면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극대를 가질 조건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극대가 없죠. 극소는 있지만 극대가 없죠. 그러니까 바쁘게 튕겨서 올라가야 여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극대가 생기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그게 아니고 두 개거나 한 개면 극대 값은 같지 않는다. 또는 극값을 한 개만 간다. 얘는 세 개 갖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정리할 건데 첫 번째 페이지에 694는 지금 풀 수 없어요.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안 해가지고 694는 지금 x 쳐놓고 나중에 증명할 때 평균값 정리하고 할게요. 695를 볼게요. 695
695를 보면 695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95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24 x 플러스 2인데 얘가 감소하는 곳이 구간이 이렇게 된대요.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감소하냐, 뭐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보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당연히 미분할 거예요. 미분해서 뭐 할 거냐면 뭐 할 거야? 뭘 볼까요? 맞아요. 부호를 보려고 미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하는 구간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0보다 작거나 작은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24가 되고 맞네? 이렇게 되고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8이죠. 8이 되고 인수하면 1, 1, 4, 2가 돼서 마이너스 해서 3x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안 그리겠지만 지금은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는 얘기인데 지금 기껏 미분했으니까 우리가 미분한 거에 부호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여기서 다시 증가하게 되죠.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 감소하게 돼요. 이때 닫힌 구간으로 주어졌는데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지는 대로 가져가되 구간에서 그럼 알파에서 감소하냐? 이거 지금 감소하고 있죠, 명백하게. 아니에요. 여기 봐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닫힌 구간으로 줄 때는 닫힌 구간을 줘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결국은 알파와 베타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와 4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둘을 더해서 이제 2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0 되는 값, 미분해서 0 되는 두 개의 알파, 베타가 감소하는 구간의 알파, 베타일 거기 때문에 이걸 근각에서의 관계로 보면 되겠죠.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 3분의 6해서 2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감소하냐 증가하냐 그러면 미분. 지금 아직 하나 더 해볼게요. 699번 해볼게요. 699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봐 주세요. 699번. 졸려요? 네. 그거는 오늘 뭐 저번 시간보다 졸려요? 월요일보다? 네. 오늘 그거 같아요. 음, 지난 시간에는 계속 연락했는데 좀 있다고. 계속 질문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졸려온 게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면 좋겠어요. 290 풀어봅시다. 네. 네.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거요. 네. 적분을 해서 풀면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일단 하고 적분 얘기도 안 그래도 하려고 하긴 했어요, 사실. 적분하면 좋아요. 적분으로 풀어봐요, 그럼. 풀 수 있으면.
네, 한번 봐볼게요. 시간을 충분히 못 들여서 미안해요. 자, 볼게요.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설정은 징그럽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 풀면서 앞으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푸는 방식은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나머지를 A, B, C로 놓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있고, 또 다른 스타일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알고 있으면 인수를 가지고 fx를 이렇게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두 개를 섞어서 가기도 해요. 어쨌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나오면 생각을 뭐 해야 되냐? 나 fx 다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아요. 실제로 fx를 몇 가지 힌트가 추가돼서 완전히 다 구해버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직접 구하는 건지 물어봤고, f형이 0이니까 일단 c는 0이죠. c는 안 써줄게요. 여기를 보면 이게 특이한 게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한다는데 여기 3이 이렇게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3 직전에는 감소하다가 3 직후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커질 때는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때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증감이 바뀌고 3에서도 증감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랑 응. 마이너스 3,1인데 응. x값이랑 y값이 아니에요. 이거 구간이라고 써 있어요. 구간. 제가 안 썼는데 여기 구간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구간이면 이거 좌표 아니고, 자, 구간 마이너스 1, 3 우리가 이거 안 했나? 그쵸. 네. 범위죠. x의 범위. 네. x가 여기서 여기서는 감소하고 x가 요 사이에선 증가, 요 사이에서 증가하는데, 여기 지금 같이 껴있는 3을 보면 3 직전에 감소, 3 직후 증가. 그러면 우리가 3 전에는 감소하고 있다가 3 이후부터 증가했다는 건 3에서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 정확하게 극소를 갖는다.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갖는다. 어쨌든 중요한 건 1이랑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지금 등장한 함수가 3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분에서 마이너스 1로도 0되고 미분에서 3로도 0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떤 곳에서 그 값을 간단하게 확인되면 미분에서 그거 넣으면 0돼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적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대로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자, 노란색으로 그냥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여기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 힌트를 쓰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f'x 3x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1로도 0되고 3로도 0되니까 대입해서 연립해도 좋지만 그럴 거면은 얘가 0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나 B 따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 그래요. 마이너스 1과 3은 뭐라고 방금 얘기했냐면 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쓰는 게 가장 좋고 좀 권하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썼으면 좋겠어요. 대입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돼요. 하지만 근과 개수 쓰는 걸 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2차 방정식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유용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자, 두 근을 더하면 2.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 그래서 a가 바로 나와요. a는 마이너스 3. b는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3분의 b. 그래서 b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9. 이건 연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근과 개수가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대입보다 월등히 좋아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AB가 정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 순간 이 문제를 풀지도 않았지만 시작할 때 이미 결국 나는 fx를 다 구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끝날 때 만약에 뭐 F1의 최대값, F1의 최소값 이러면 모두 다 안정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할 때 F3을 구하라. 이거는 나는 fx를 결국은 모든 개수를 완벽하게 다 구하게 될 거야. 그래서 F3은 여기다 3 넣으면 계산하면 0 되고 마이너스 27이 돼요. 맞나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혹시 답이? 마이너스 9? 3을 넣으면 b가 마이너스 9까지는 똑같이 나왔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좋아요. 적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차 검증해 볼게요. 여기서 적분한다는 게 뭐냐? 적분을 지금 안 배웠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웠다고 치고 한번 해볼게요. 적분은 뭐냐면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함수로 가는 거죠. 그럼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도함수는 이차함수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3이니까 미분하면 3이 앞에 인수를 붙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도함수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에요. 적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미분 거꾸로. 우리가 이거를 미분해서 일로 가잖아요. 적분 배우면 이제 거꾸로 할 수 있고 그럼 적분은 이제 공부해야겠죠. 혹시나 지금 적분을 아예 안 배운 사람이 본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수업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x제곱 적분하면 3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c를 써줘야 되는데 이 c에 대해서 힌트가 있죠. fm이 0이니까 c는 지울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27, 3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계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순서상 미분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는데 어차피 다 같이 배우고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풀어버려도 좋아요. 네. 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3차를 얘기했기 때문에 미분하면 3이 내려와서 3x제곱이 될 거거든요. 3이 된다는 걸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분 가면 아주 쉽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저 3을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적분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억지로 끼워넣은 거예요. 빨간색 부분은 억지로 끼워넣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적분하면 이거 틀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파일. 잠시만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이제 3차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조건이 있는데 700번 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안 지우고 있었던 게 이건데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 또는 1대1이다 또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 얘기 또는 그 값을 가진다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계속 플러스든 계속 마이너스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푸는 문제고 700번을 제가 한번 풀게요. 봐주세요. 700번을 보면 내용 때문에 지금 가운데만 쓰고 있어요. 700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차 함수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x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증가한다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돼요. 어디서? 실수 전체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단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서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플러스 6이 됐고 이 친구의 부호가 계속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라는 게 밝혀지면 미분했을 때는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0이 되는 곳이 있더라도 증가함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하나 예시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등호를 쓰면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냐? 아니죠. 모든 구간에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의 용어는 1학년 때 용어지만 왜 굳이 여기서 썼냐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타임에 똑같이 또 절대부등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성립하려면 2차 함수가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쓴 요거예요.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판별 쓰면 여기 짝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하는 거 쓰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3, 2 마이너스 해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해될까요?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기초 부분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타임에서 보니까 이렇게 했고 이때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왜 증가함수인데 왜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거 여기 등호 왜 들어가? 라고 한다면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쩔 수 없이 fx가 좀 유명한 함수인데 x세제곱 딸랑 요거만 있는 거를 볼게요.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마치 탄젠트처럼 생겼는데 그런 느낌? 자,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이거 계속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럼 그걸 확인해서 미분을 잠깐 해보면 f'x가 3x 제곱이 되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부호가 이게 f'이면 부호를 볼게요. 뿔뿔뿔 0 뿔뿔뿔. 그걸 떠나서 어차피 완전 제곱이니까 우리가 x가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클 거예요. 아니죠. 같을 수가 있죠. 어디서 같을 수 있냐면 0에서 0이 될 수 있죠. 그럼 0에서 여기 0에서 이거 증가하는 거야 안 증가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증가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다 0 넣으면 0이죠.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 넣으면 세제곱하면 0보다 조금이라도 크겠죠. 0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거 넣으면 세제곱하면 0보다 좀 작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미분에서 0 넣으면 왜 0이 나와? 이게 미분계수라는 건 원래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하지 실제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증가함수다. 어떤 구간에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705번 해봅시다. 705번. 역함수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5글자? (1대1) 대응. 그래서 여기로 연결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걸 푸는 거 똑같은 문제예요. 705번 연습 삼아 해주시고 네, 1대1 대응이면 그 값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워낙 고1 때 거라 가지고 이제는 그냥 익혀놓고 가줘야 돼요. 제가 몇 번 풀라고 했죠? 705 풀라고 그랬죠? 705. 네. 했어요? 네.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 혹시 여기 내용은 좀 기억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좀 푸셨나요 혹시?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 만약에 어려워서 못 풀었다고 하면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역함수를 가질 조건은 1대1 대응이라고 수학 하에서 배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이미 앞에서 나온 교과 과정이면 알아야 돼요. 이제 고1 과정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 돼서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할 거예요.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연속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 모든 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되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한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순간 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이 x값하고 이 x값이 너 같은 애 찍어. 이거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못 내려가요, 이제. 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너 이 높이, 너 아까 여기서 이 x가 선택했잖아. 너는 선택 못 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x가 새로운 y값을 골라야 되면 위쪽으로밖에 못 가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내려가나 천천히 내려가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역함수를 갖는 모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얘가 역함수를 간다, 즉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프 모양이.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중근으로 걸리든 아니면 아예 없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고, 자 이게 0 되는 값이 몇 개 나와야 되냐? 중근으로 한 개 나오든 아니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부호가 안 바뀐다고.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기든 이런 식으로 생기든 해서 부호가 마마마마마마 아니면 마마마마 0 마마마마 이렇게 돼서 계속 감소 또는 감소하다가 잠깐 멈칫 하다가 계속 감소, 이렇게 생겨 먹어야 감소함수가 돼줘야 1대1 대응이 된다. 결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판별식 쓰면 여기 2a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3을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3, 6, 18, 이게 0보다 도함수예요. 이게 도함수예요. 이게 판별식,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잘못했나요? 3, 6, 18 맞나요? 아, 6, 3, 18, 6. 아, 인수분해 마이너스 해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나고 3보다 작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죠? 어려운 유형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 때는 아마 제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근데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마지막 타임에 할 레벨의 문제는 기겁할 거예요. 이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들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 타임 때, 세 번째 타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볼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714를 보면, 714 보면 요건 그냥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좀 빨리 갈 건데, 자, 714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차 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 4에서 증가한대요. 이게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래프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요걸 지금 거꾸로 그렸어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앞에 계수가 음수가 되면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뒤집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애초에 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1하고 4에서 증가한다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어쨌든 여기서 증가하는 건 맞죠? 그죠? 이것이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다 하면 딱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증가하던데 라는 고기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얘 얘기는 1하고 4에서 증가한다 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될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1하고 4에서는 이 도함수가 증가한다.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얘가 1하고 4에서는 플러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0이라고 잡으면 1하고 4가 어디 있으면 좋겠냐면 여기 1, 여기 4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 F에다가 F'에다가 1 넣으면 0보다 크다. F'에다가 4 넣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즉 여기 등호 들어가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아요. 왜? 여기 등호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열린 구간이고 1, 4에서는 증가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1하고 4, 여기가 1하고 4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이에서 증가하죠. 플러스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세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더 안 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그 말로 돼 있는 717, 718, 19, 720은 앞에 내용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이거 설명하기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서 하고, 이제 빠르게 721번 너무 쉽습니다. 721번 풀어봐 주세요. 721번. 네, 721번. 아니에요. 제가 풀게요. 제가 풀게요. 풀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드릴게요. 자, fx가 있는데 아주 기초예요.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될 9x 플러스 9가 있는데, 얘가 x는 a라는 곳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요. 그럼 일단 극소값이라는 건 극값이고, 극값은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지웠네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얘기 나오면 일단 우리는 근데 뭐 됐고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미분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라도 미분을 해보면 뭐죠? 12x 더하기 9가 되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1, 1이니까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돼요.
이걸 보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인데 부호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매번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래프 그리냐? 절대 안 그릴 건데 처음이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생각해 보면 1 전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1이라는 곳에서 감소하다가 3에서 다시 멈춰가지고 플러스로 돌아가니까 3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1하고 3에서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 극소값인데 그럼 극소값은 누가 봐도 어디냐면 여기 3이겠죠. 그죠? 우리가 3차 함수가 여기가 앞에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을 이미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3차 함수는 미적분 가면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생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전전긍긍하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3차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군데 나오는 순간 이걸 그릴 필요도 없이 어차피 이렇게 돼서 1하고 3 중에 1이 더 작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겠죠. 극수는 x가 3일 때고 극소 값은 귀찮지만 3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3을 넣어서 계산하면 F3은 27-54 플러스 27 더하기 9. 다행히도 샥샥샥 지어주면서 B는 9가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만 쭉 하면 돼서 729번 한번 해볼게요. 729번 풀어주십시오. 729번. 자, 빠르게 729번. 안 돼요. 지금 속도가 대참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729번 풀어주세요. 보신 분은 표현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볼게요. 혹시 안 풀렸거나, 혹시 너무 피곤해서 지금 풀 수 없거나, 아니면 좀 처음 배워서 어렵거나 하면 풀이를 좀 잘 봐주세요. 일단 제가 바로 이렇게 썼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떤 두 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더해서 0. 이게 메인 식이에요. 그래서 극대국수를 더해서 0인데 극대국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해 볼 거예요.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극대국수 구하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러면 3으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에서 0 되고 3에서 0 돼요. 그래서 어디가 극수냐 극대냐는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에다가 자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면 어차피 0 돼요. 0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야겠죠.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얘가 극대 f에다가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k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5 더하기 k가 극대 그리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k가 극소인데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서 0 그러면 이 k는 얘네들이 넘어가면 24가 아니라 22 그럼 k는 1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푸셨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풀면 돼요. 좀 빨리 했지만 이게 연습하면서 쭉 될 거예요. 제일 쉬운 파트예요. 이 제일 쉬운 파트를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어렵게 갔는데 처음에 너무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극대극소 구하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왜 그런지도 까먹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구구단 이런 것처럼 이제 기초가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너무 쉬운 것만 하면 그래서 742번을 볼 건데 이거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이제 이 정도 레벨은 처음 하는 거라
742번입니다. 앞에 봐주세요. 앞에. 자, 함수가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보다 작을 때 얘고 1보다 클 때 얘래요. 그리고 모든 극값의 합은 5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이 1을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꼭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보는 거예요. 연속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연속인지. 우리가 그래프를 판단할 때 연속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1 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여기다 1 넣어도 마이너스 3a 똑같아요. 심지어 a가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1에서는 연속이에요. 두 번째.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극값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미분할 건데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프라임을 유지한 상태로 미분해주면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 x가 0보다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는 미분하면 a가 돼요. a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이 있으니까 요걸 보면 요 부분만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a가 돼서 0 되는 값이 0과 2a가 돼요. 잠깐 a가 혹시 a에 대한 힌트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작다는 중요한 걸 안 썼네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문제 있어요. 끝에 보면 자 A가 음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지금 1이라고 돼 있는데 1을 무시하고 일단 얘만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생긴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어디냐면 2a가 될 거고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이 근거는 여기 두 개 0과 2a가 나왔는데 A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라서 얘가 여기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랬을 때 그럼 당연히 1은 어디냐면 1은 오른쪽에 있겠죠. 이때 1이 얘보다 높을지 낮을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 자를게요. 여기 뻥 뚫려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 부분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이고 지나가는 한 점 1, 마이너스 3a라는 점을 지나니까 한 점은 됐고 이제 기울기를 보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되나요? 그래프 뭐야? 자 다시 1 왼쪽에는 얘를 그렸는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 근거가 미분인데 0하고 2a가 되니까 이게 3차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0이다. 근데 1보다 적으니까 1은 여기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해될까요? 그리고 1에서는 1 오른쪽에서는 이제 직선인데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연속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이때 극값이 뭐냐라고 하면 극값은 3개가 돼요. 첫 번째 2a를 넣은 값 f2a 그 다음에 0을 넣은 값 f0 그리고 요 값 둘에서 갈리는 값 마이너스 3a 참고로 마이너스 3a랑 여기랑 높이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왔는데 이때 모든 극값의 합이 5니까 실제로 집어넣어서 는 5 하면 답이 나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 지웠는데 우리가 극대 얘기할 때 이게 극대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렸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 그랬죠. 얘도 극값이라고 해요. 미분 불가능 가능 여부랑 상관없이 극값은 정의돼요. 그래서 네 맞아요. 연속이면. 그리고 사실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거까지는 디테일해서 안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극대라고 쳐요. 그러니까 아까 극값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 마플에서도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위에 조그만한 글씨인데 주변보다 내가 높으면 최대값이면 그냥 나를 극값이라고 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제일 높죠. 존재하죠. 그리고 값이 물론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극값이라고 쳐요. 근데 아까 이게 이런 거 이제 요 뾰족할 때 극값은 물어보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극값을 물어보는 건 예전에나 그랬고 이제는 안 해요.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정의를 바꿨어요. 예전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미분이 불가능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미분이 아니라 이런 건 극값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데 그거를 막 따지는 문제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극값은 맞아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뾰족하더라도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여긴 극값이다. 요거 더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고 지금 시간은 45분. 네. 유형 7을 보면 자, 봐주세요. 이제 몇 개만 하고 딱 끝낼게요. 유형 7을 보면 아니다. 744번 볼게요. 제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돼 있고 f'x를 줬어요. 자,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제 금방 쉴 거예요. 도함수를 던져줘요. 도함수를. 그러면 원래 적분하면 되게 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줬고 이때 말로 뭐라고 되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걔가 최고 차이 계수가 x 세제곱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극소값이 1이다. 그럼 극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극소가 1일 때 극대가 뭐냐? 이것도 완전 기본 문제예요. 연습을 물론 해야겠지만 자, 지금 얘가 뭘 알려주느냐? f'x에 뭘 알려줬냐? 부호도 알려줬고 0되는 값도 알려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x, x-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 f'이 0에서 0되니까 x를 인수로 갖고 2에서 0되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최고 차이에서는 원래 모른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fx가 3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f'x를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고 얘를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6x. 큰일 날 뻔했네. 6x. 그러면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c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죠. 극소가 1이라는데 극소는 어디냐? 얘를 갖다가 제가 원래 함수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죠. 2를 넣었을 때 극소니까 1이구나. 즉 F는 1이구나. 여기다가 2 넣으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C가 1이 되고 그러면 C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넘으면 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5를 써주고 극대값은 뭐냐면 0 넣었을 때 극대죠. 그러니까 답은 5가 돼요. 지금 뭐 했냐면 적분했거든요. 적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교과과정상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풀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냐. 이제 이거 말고 우리는 여기 미분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조금 더 연결해서 fx는 3x제곱 3이 아니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고 미분해서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예요. 그 0되는 값이 0하고 2가 나왔으니까 0 넣으면 2니까 여기가 2가 되고 2 넣으면 아니면 근각계수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b는 2니까 b가 2가 아니라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 b였나요? b가 2.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맞나요? 여기 x. 이게 급하게 해가지고 다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글씨도 똑바로 쓸게요. f'x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저걸 할게요. b가 0이군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각계수 그럼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a는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0이에요. 0이 3분의 b니까 b는 0이 돼요. 이렇게 알아냈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3 b는 0 이건 할 일 다 했으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됐고 지금 본 대로 극대가 있으니까 2 넣어서 1 그래서 C 구하고 극대는 C 자체가 극대니까 5가 됐어요. 이해 되나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 마지막 771 여기 유형하고 끝낼게요. 여기 너무 쉬워요. 771 말고 77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772. 자, 772 풀어봐 주세요. 요거 하고 쉴게요. 진짜로.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도함수를 우리한테 줬어요. 도함수예요. 도함수를 주고 물어볼 때는 전부 fx 물어봐요. 전부 fx 물어봤어요. 준 건 도함수인데 fx 물어보고 뭘 물어보느냐? 거기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극소냐, 극대냐, 극값이 몇 개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극값을 물어본다는 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뭘 봐야 된다? 부호!
부호를 보면 되겠죠. 도함수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여기 뿔뿔뿔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는구나. 맞아요. 1번. 1하고 3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부호, 부호를 보면 감소한다. 맞아요. 마이너스에서 극소냐? 그럼 마이너스에서 극소. 자, 마이너스 0대가 플러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다 0대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맞아요. 1에서 극대냐? 플러스에서 0대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맞아요. 극값은 두 개냐? 극값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인데, 자, 이제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고 극값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여기를 펑펑펑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서 극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얍실하게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면 극값, 여기는 통 튕겨면 부호가 마이너스 0 됐다 다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요. F'에서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에요. 접할 때는. 극값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문제는 784. 봅시다. 784. 하고 쉬는 시간. 점심 드시는 분? 점심 여기 시켜서 드시는 분? 2000씩 드시나요? 점심? 네. 자, 볼게요. 지금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 있든 상관없이 제가 뭘 그렸냐면 X축 하나만 그렸어요. X축. X축이 중요해요. 왜? 도함수에 뭘 볼 거니까? 부호를 볼 거니까 그러면 X축이 필요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다 0다 플러스에다가 잠깐 멈칫하지만 다시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함수 도함수가 이렇다면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그 전까지 감소하고 있다가 이때가 올라가다가 자 1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세가 잠깐 멈칫했지만 다시 플러스 그러니까 다시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하게 생겨도 우리가 뭐만 있으면 X축만 있으면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근간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에서도 별의별 기가 막힌 함수들을 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0분 쉬고 5분,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